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word Project. 저희가 오늘은 소진님이랑 하주님이랑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진님부터? 네, 저 유튜브 소토플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진이 남편이자 유튜브 PD 역할, 매니저 역할 이런 거 도와주고 있는 박하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PD님. 네, 준PD님. 준PD입니다. 준PD로 Welcome. 그럼 준PD로 갈까요? 준PD로 더 많이 저는 준PD가 알려져 편해요.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소진님은 그대로 소진님 소토플라이? 소진님 뭐가 더 편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좋은데 소토플라이가 너무 기니까 소진. 소진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먼 길 이렇게 저희 동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디빌딩 한 것도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네. 우선은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건데 그 하이록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 하이록스와 네. 또 이제 앰베서더 계약을 하셨는데 네. 계약하기까지 좀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셨었잖아요. 뭐 어떤 맞아요. 생각들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하이록스를 알리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고 이걸로 하이록스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 됐었고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나만 혼자 즐기면은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주는 방법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와 이제 사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스파 프로젝트 사이드로 하이록스의 저희와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하이록스 레이스를 두 분이 같이 해보셨었죠? 네, 맞아요. 네, 더블로 나갔었어요. 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맞아요,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근데 재밌었는데 물론 재밌었는데 그 원래 연습했던 달리기 1km보다 좀 더 대회장이라 그런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즐기면서 하자였는데 조금 욕심이 조금 있어요. 남편이 살짝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해보자 이래서 그 인터벌하고 달리기가 제가 약하니까 그거 연습할 때 좀 힘들었던. 근데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연습할 때보다 경기장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파민이 진짜 팡팡 터져가지고 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대회장이 진짜 재밌었어요. 대회장 열기가 저희도 크로스핏 대회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이런 열기는 진짜 거의 세미파이널 구경하러 갔을 때 그때 그보다 더 막 일단 관객들이 사이사이에 스테이션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그 더 파이팅을 더 많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11월에도 또 한 번 나가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1월도 이제 믹스 더블로 나가시죠? 네. 뭐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레이스인데 아니면 즐기러 가자 아니면 좀 시간을 단축시키자? 이게 합의가 된 거.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이전보다는 기록을 좀 당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도 즐기면서 좀 더 잘 결과도 좋으면 좋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어때요? 여기서 합의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합의를 보자. 그때 이제 나가자고 소진이가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왕 나갈 거면 이번에는 좀 잘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소진이는 이번엔 좀 즐겨보자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합의가 좀 안 됐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레이스를 뛸 때 그 엄청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즐기면서 저는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도 막 엄청 진지하게 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즐기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 좀 즐기면서 하고 네. 싶다. 그래요? 처음에 그 나가기 전에 그 잘 받쳐줄 테니까 나만 믿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보셨어요? 그 봤어요. 그리고 아.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좀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즐겨야겠다. 레이스 기록은 어땠어요? 1시간 6분? 오. 8분이었나? 6, 7, 8 중? 네, 6, 7, 8 중에 하나였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래요? Yeah, 네. wow, that's pretty good. 저희가 처음으로 나간 거 연습할 비해요. 때는 3분가 나왔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스테이션까지 거리가 길어서 그래서 조금 더 늦춰진. 맞아요. 저희가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사람들이 다 8km를 채우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그 경기 거리가 8.7km예요. 그래서 저희가 락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총 뛰는 거리가 8.7km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m, 10m 이상의 범위는 이제 벗어나진 않는데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1km로 맞춰서 했었으면. Just for FYI.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아. 저희 그 레이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연습했을 때보다 뭔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덜 나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막 DM이나 이제 CS 쪽으로 막 이메일을 보내요. 네. 내 기록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그게 약간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다 알고 이제 연습하실 때 이거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1시간 10분 안에 첫 번째 레이스 끝내는 거 되게 it's fast time. 그 정말요? 평균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고. Yeah. It's really good. High five. 이러면 이제 또 화이팅해서 11월에는 sub 1 hour. 잠깐만. 원 아워. 일단 목표는 일단 1시간 안에 해보는 거긴 언젠가 해보자.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레이스 그렇게 이제 했으면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훈련할 때도 이제 8.7km 이제 맞춰서 할 수 있고 그 첫 번째 레이스 런 페이스 하고 스테이션의 전략이 뭐였어요? 런 페이스는 최대한 4분 30초를 맞추자. Yeah, nice. 스테이션에서는 3분의 2, 3분의 1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더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맡겨놨죠. 진짜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 슬레드랑 풀 이런 거는 힘이 많이 쓰이니까 내가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버피 점프나 이런 거는 소진이도 잘 하는 종목이어서 그런 건 비슷하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슬레드 푸시하고 슬레드 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Yeah.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다음에 나간다면 거기서 소진이한테 역할을 좀 많이 줘야겠다. 사실 얘기한 적은 없는데 조금 답답해. 약간 답답. 이제 나오지.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레인 그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like 끝까지 다 가고 스위치 아니면 반씩 하면서 바꿨어요? 슬레드 푸시할 때 이제 런을 뛰고 돌아와서 제가 한 번 반을 내가 바로 했나? 그리고 소진이가 반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반, 소진이 반,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하고 런 가는 아 맞다. 그런 식으로 설정했어요. 힘들만 하네요. 네. Yeah. 왜 그랬을까? 그때 열정이 넘쳐서 이제 두 번째 레이스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전략도 더 좋아지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슬레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슬레드 이런 거에서 끝나고 나서 심박수가 확 올라가고 네. 좀 과감하게 들어가면 그 심박수가 그 최대 심박수 찍고 거기서 안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할 때 좀 여유롭게 가고 반 이상은 안 가려고 하고 그냥 그 한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when you're fresh 근데 한 개 반은 좀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무모한 이게 도전이었다. 아니요. 좋았던 It's 것 good, 같아요. yeah. 그래서 11월이 좀 기대되기는 해요. 믹스 더블 그 나가는 팀들이 되게 엄청 많아. 흥미진진한 팀들이 꽤 많아요. 이제 두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모띠하고 최승현 선수 이렇게 둘이 나갈 거고 범성님이랑 현지님 에이지 그룹이 다 다르긴 한데 그 둘 나가고 또 다원 선수도 나갈 거고 남자 맞아. 선수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팔민. 팔민. 아. 네. 팔민 쌤, yeah.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해서 믹스 더블이 되게 솔비 쌤도 있고. 아 솔비 쌤도 있구나. 오. 그러네. 쟁쟁한데 이거 당길 수가 없겠는데? 즐기자. 즐겨야겠다. 즐기자. 아니 크로스피터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이번에 레이스 그러니까 세 번째 레이스 때부터 좀 그렇게 되더니 그 월챔에서도 이제 크로스피터들이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뭐 티아라든지 노아 오슨이라든지 그런 선수들도 오면서 크로스핏 쪽에서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번 레이스에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즐겁게 구경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코치님은 대회 나갈 예정 없으세요? Maybe.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거의 주최하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레이스는 안 뛰는데 이제 다 해외 있을 때 뛰고 그런데 요번에 그 레이스 스포츠 팀 안에 디렉터 분들이 좀 많이 오게 되면 그때 뛸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믹스 더블스 모든 더블 스틱에서는 지금 없고 하면 개인전. 개인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고 So we'll see. 개인전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연습할 때 하프로 개인전으로 하프로 한 번씩 하거든요. 하프만. 너무 힘들어 진짜. 하면은 바로 쓰러지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반틈을 더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리 half 그리고 스테이션 half 이렇게요. 아니면 4개만 아, 해보는 gotcha. 거예요. Okay. 1km 뛰고 스테이션, 1km 뛰고 스테이션 이렇게 4개를 그냥 하프로 해서 8종목이잖아요. 네. 한 세트 이렇게 묶으면 네. 그거를 하프로만 했을 때도 거의 1시간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like 정신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 것 같고 뭐 준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제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완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면은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해도 되고 욕심이 있으면은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디비전이든. 근데 러닝 백그라운드이 좀 있나 봐요. Like 그 크로스핏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하이록스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러닝을 그냥 워낙 잘하셨어요. 전부터. 저는 어렸을 때 육상부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좀 중장거리였어요. 짧은 800까지 이렇게 약간 단거리 선수였었어요. 근데 그러고 덮어놓고 이제 성인 돼서 이제 저희 둘이가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크로스핏도 되게 자세나 이런 걸 둘이서 막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러닝이 한창 붐이고 막 이래가지고 런은 좀 좋아지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면서 프로그램 이런 거 해보면은 좋아지길래 러닝 할 때 러닝도 뭔가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러닝 코치 수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선준 코치님께 이제 배우러 가서 러닝을 배우면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부터 러닝을 좀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원래 조깅만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인터벌도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살짝 러닝의 스킬이 조금 좋아진 네 거기에 조금 더해져서 그럼 하이록스가 크로스핏이랑 러닝이랑 약간 좀 섞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 한번 나가볼래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작년 늦여름쯤에 저희가 러닝 배우는 컨텐츠 하면서 저희도 그 전에는 와드에 나오는 러닝 정도만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배우면서 러닝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단기간에 늘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보면은 이렇게 도전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도전? 네, 네. 그러니까
뭐 크로스핏 이전도 있었을 거고 이제 크로스핏 도전을 해서 크로스핏을 두 분이서 또 하시고 러닝 한창 붐이었을 때 컨텐츠 보니까 러닝 관련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러닝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록스도 하셨었고 뭐 보디빌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컨텐츠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건지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크로스핏은 정말 재미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크로스핏을 많이 알리자 해서 시작을 했고 런도 런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배웠고 하이록스는 약간 좀 트렌드를 이렇게 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디빌딩 제가 지금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그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약간 좀 기가 좀 얇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잠깐 질문이 그 도전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건지 네. 아. 근데 뭐 이 답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이런 그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이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로스핏도 하고 식단 얘기도 하시고 하다가 그게 이제 러닝으로 넘어가서 러닝도 전문적으로 좀 배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보디빌딩 대회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대회 나와서 또 입상도 하시고 1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도전하는 걸 그냥 좋아해서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저희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반반. 제가 먼저 살짝 떠봐요 구슬려요. 이렇게. 소진이한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보디빌딩 대회 너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러면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저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런 대회 나가서 어떻게 1등을 해? 이런 저는 그런 스탠스였죠. 근데 제가 옆에 계속 이제 용기를 주죠. 너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면 소진이도 그래? 약간 이러면서 내가 해볼까? 이러면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러닝도 거의 그랬었지. 그죠? 반반. 어쨌든 저는 컨텐츠 기획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무작정 하고 싶은 운동에 대한 도전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즘에는 러닝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사람들이 러닝을 되게 많이 하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뭐 강요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소준이도 흥미를 가지고 그래 해보자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마음이 잘 맞아서 이게 바로바로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그러면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것도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냥 뭐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발전이 되고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아지셨잖아요. 팔로워도 엄청 많고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보통 이제 일반인 여자가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단순히 재미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유튜브 시작은 이제 준 PD의 동료? 회사 동료가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가 얘기해 줄래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요? 네, 유튜브보단 TV 앞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지. 유튜브에 대해서 몰랐고 유튜브의 세상에서 잘 몰랐는데 시작하게 된 거는 준 PD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내가 얘기할까? 그 직장 동료분 중에 이거 채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왜냐 익명으로 하는 채널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몇십만의 구독자를 가진 그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유튜브 하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 하다가 너네들도 뭐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길래 저희
무슨 유튜브예요. 그러면서 취미가 뭔데 이러길래 크로스핏 하는 거 좋아한다 하면서 소진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운동하는 영상. 근데 막 식스팩 막 있고 이러니까 야 빨리 유튜브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볼까 이러면서 근데 사실 크로스핏 잘하는 분들은 되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토플라이라는 채널 이름이 왜 소토플라이냐면은 그때 이제 버터플라이 풀업을 이제야 막 할 수 있게 된 시절이어서 이름 맞아. 소진 플러스 버터플라이 해서 소토플라이 채널이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막 지었어, 그렇지? 네, 막 지었어. 입이 그래서- 쫙 달라붙길래 막 지었어.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뭘 하냐 이렇게 운동도 잘 하진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좀 재밌게 같이 시작하는 초보자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하나 두 개 올리는데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보통 처음에 영상을 계정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막 5회 막 아니면 나만 보면 1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4만 회가 나온 거예요. 와. 쇼츠 영상이 그게 막 물구나무 서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회수를 보고 소진이한테 큰일 났다. 빨리 터졌다. 해야 된다 지금. 지금 물 들어올 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제가 막 저도 직장인인데 출근하면서 유튜브 편집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계속 보면서 출근하고 막 퇴근해서 유튜브 공부하고 막 소진이도 같이 유튜브 편집하는 거 공부하면서 같이 편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크로스핏 초보자였을 때 시작했으면 크로스핏 전에 만났겠네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결혼. Or 연애, or 결혼, Yeah. both 두 개 다. 네. 저희가 만난 지는 지금 10년 차거든요. 되게 오래 만났고 처음에 만난 거는 그 부산에 혹시 수변공원이라고 아세요? 수변공원. 부산은 알아요. 네, 부산에 좀 그 젊은이들이 한 10년 전에 젊은이들이 이제 남자 이성과의 어떤 만남을 거기서 가졌던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불건전한 되게 되게 이상한 데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곳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진 않았어. 거짓말. 그 광안리 나쁜 왼쪽에 마음으로 가셨네요. 광안리 그 왼쪽에 맞아요. 계단 있고 그리고 해녀분 그 스태츄 있고 맞아요. 들어봤어요. 잘 아시네요. 야. 거기 맞아요. 이거 와이프한테 이럴 거예요. 그 이유가 저희 그 88 체육관 88. 알잖아요. 아. 저희 팀 훈련할 때 런 코스를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알려줬어요. 아 저 맞아요. 어딘지 알아?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런 곳이라고요? Yeah. 그런 곳이라는. 그래서 뭐 속히 우리말로는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헌팅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구 사람이었는데 군인이었고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근데 휴가 때. 그죠 군대 휴가 때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같이 놀자 그래서 얘기하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재밌다. 얘기하다 보니까 집도 되게 가까운 거예요. 대구 강을 하나 두고 저희 집, 하준이 집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도 되게 가깝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가 썩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만나다가 한 3년, 4년 정도 만났나? 그때쯤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해보자 해가지고 크로스핏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동거도 시작을 했어요. 둘 다 대구 사람이었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다가 취업을 제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한 2년 뒤에 하준이가 서울로 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기숙사랑 저는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합칠까 해가지고 합치면서 그때 크로스핏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19년도였나?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같이 운동해보자 해서 되게 재밌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은 살다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되게 뭐 그냥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잘 맞고 취미 생활도 되게 잘 맞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알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청약 알아보다가 청약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엎을 순 없잖아요. 대박이었네요. 엎을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청약 때문에 결혼했다? 그건 아닌데 제가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게 말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너무 좋아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연애 한 4년, 동거 한 5년 하고 연애 작년 초에 작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두 분 일반인 몸에서 시작을 해서 크로스핏 하면서 두 분 다 몸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되게 네. 신기해서 그런 게 약간 그 사람들한테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좀 공감도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유튜브 보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막 홍범선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태생부터 그냥 저럴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에서 이렇게 노력으로 다져져서 이제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공감대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게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요리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 네. 쯔유 같은 거 써서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양파 맞아요.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그것도 보고 그 저도 비비드 소스 그 보고 저도 샀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쵸, 진짜 매콤 맛있죠. 그 숯불 오, 맛 나는 거. 맞아요.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오. 감사해요. 맛있어요,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커플들 보면 운동으로 이제 만나고 결혼 한 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을 같이 시작하고 이제 운동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운동으로 계속 그 성장하는 게 너무 그 I think lucky도 그렇고 이게 쉽진 않은데 그냥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할 때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너가 그 같이 살게 되면은 맞아. 취미 생활은 둘 중에 한 명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있으면은 하나씩은 꼭 같이 해주자. 그런 얘기 그거는 꼭 지키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거를 시작하면서 같이 제가 크로스핏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해보고 싶어서 하자 해서 그때 같이 해준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둘 다 크로스핏만 하고 막 그렇게 된. 와, 오케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런 약속. 감사합니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치님 하고 계시고 크로스핏 그쵸? 맞아요. 네. 준 PD님은 코치를 하세요 같이 아니면은 전 다른 직장. 오케이. 코치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코치는 제가 원래 다니던 체육관에서 체육관 그 자리가 나가지고 그 코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제가요? 처음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뭐 운동 경력도 오래되기도 했고 약간 그 체육관 다닐 때 초보자분들 있으면 좀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얻고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알겠다 하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한 이틀 3일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얻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좋고 지금도 좋게 재밌게 잘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코칭도 계속 할 예정이시고 유튜브 같은 약간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like 뭐 단기 목표라든지 장기 목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싶다라든지. 일단은 유튜브의 목표는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운동은 제가 그 생활 스포츠 지도자 그거를 따고 있는데 연수도 지금 연수를 듣고 있는데 좀 더 생활 체육 쪽에 좀 더 뭔가 도움이 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계획이 제가 작업치료사 이전에 직업이 작업치료사였었거든요. 작업치료사가 뭐예요?
그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인데 물리치료랑 약간 그 재활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건강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스포츠 그걸 따면 좀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를 그걸 녹여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도전을 좋아하시는 성격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끊임없이 약간 배우고 그게 말에서도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알아보시고 이제 잘 얘기해서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occupational therapist 왜 그 필드를 정하셨어요? 전공이요? 그거 제가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가지고 막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직업 박람회인가? 그 한국에 직업 박람회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 뭔가 학생들을 꼬시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꼬심에 넘어갔기도 한데 어쨌든 장애 아기가 작업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이렇게 일상생활을 점점 잘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전공을 한번 여기 들어가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나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들어갔는데 전공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국영수 막 과학 이런 거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전공 공부 막 근육도 배우고 신경도 배우고 뇌도 배우고 그걸 그 이후에 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푹 빠지게 됐었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like ADD, ADHD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운동만 좋아하고 공부는 되게 못한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공부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I always say 그 진짜 내가 원하는 걸 그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I felt the same thing. 제가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아예 그 싫어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그 종목이 있으면 확실히 그 공부하는 게 좀 재밌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Yeah. That's true. Yeah, just saying. 난 엄마가 맨날 무서워서 공부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시험 잘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즐거운 것 같네요. 확실히. 그 버킷리스트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왜 그게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지. 운동을 해보니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를 그냥 평생 내 운동을 그냥 내 삶 안에 내 생활하는 거 안에 그냥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약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운동하고 하는 걸 보면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늙어서도 멋진 할머니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전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약간 유튜브 컨텐츠 촬영할 때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아직 취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좀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드는지. 네, 저희는 좀 모든 사람들이 또는 초보자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고 크로스핏이 재밌어졌다, 러닝이 재밌어졌다 이런 댓글 보면 되게 막 뽕이 차올라요. 성공했다. 막. 그때 예전에는 뭐
가스라이팅에 크로스핏을 섞어가지고 크스라이팅 성공했다 이러면서 막 저희끼리 좋아하고 막 그랬었고 같이 재밌는 거 하면 좋으니까. 네. 솔직히 크로스핏이나 뭐 러닝 이런 거는 재미있을 수 있는데 보디빌딩은 저는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레이닝하는 것도 되게 혹독하게 하고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핏, 러닝, 하이록스 이렇게 해보고 보디빌딩까지 해봤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봤던 운동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보디빌딩. 어떤 마인드로 그 대회까지 이렇게 끌고 갔는지. 사실 그냥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뭔가 화낼 에너지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다였어요, 진짜. 근데 그거 그 보면은 그게 느껴지기는 해요. 에너지가. 네. 근데 또 운동할 때는 되게 또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코치님도 그 1등 하셨죠. 맞아요. 그죠? 네네. 그 코치님도 보니까 되게 혹독하게 하시던데 또 운동할 때는 또 열심히 잘 따라가시는데 밥 먹을 때 참 제 막 드시다가 그냥 소스 뿌려서 또 드시고서 되게 힘들었겠다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젓갈 먹는 게 저는 되게 기억에 그게 제일 남아요. 그걸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먹어본 젓갈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그 왜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막 터진다 하잖아요. 저 진짜 터졌어요. 막 이렇게 터졌어요, 진짜. 그래서 막 눈이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젓갈 누가 사 오신 거예요? 제가 쿠팡에서 시켜서 가져갔어요. 네. 그 과정 중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빵 먹고 탄수화물 섭취하고 소디움 이제 막 섭취할 때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 왜냐하면 소금을 안 먹은 지 며칠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너무 필요한 저거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한번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건강한 운동을 해봤으니까 크로스핏이든 뭐든 해봤는데 보디빌딩은 건강하다고 솔직히 얘기하기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보디빌딩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웨이트 운동은 너무 좋은데 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은 너무 건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아요. 네. 뭐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런 뭐 오피니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되게 축하드려요. 그래도 1등 하셨으니까. 네, 감사하게도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평상시에 그 섭취하는 영양 칼로리가 네. 어떻고 그리고 바디빌딩 준비했을 때 얼마나 그 데피시트에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전에는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밥 먹는 거를 그냥 단백질량만 조금 가져가는 거, 좀 내 체중에 몸을 내가 오늘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내 체중의 2배 정도 제가 60kg라 하면은 120g 단백질을 채워 먹자 또는 좀 조금 클린하게 챙겨 먹자 이렇게 했었는데 보디빌딩 할 때는 체크를 계속 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한 2,000 칼로리, 한 3,000 가까이는 먹었던 것 같아요. 잘 하루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500 평균 기본 섭취량 이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 보디빌딩 전에 네,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전에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기 전에. 전에. 두 개 다요. 야. 전에는 이게 재봤고.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그냥 베이글에 뭐 사과 이렇게 챙겨 먹고 점심 때는 일반식을 먹었고 좀 많이 먹었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에 밥 이런 식으로 챙겨 먹었었고 보디빌딩 할 때는 이제 한 거의 4-5시간 간격으로 4끼를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점점점 줄여가긴 했는데 한 많아봤자 1,400 칼로리?
와. 이렇게 챙겨 먹었었고 거의 졸이는 단계, 그러니까 그 밴딩 하는 단계 그때는 500칼로리를 먹고 하루에 하루에 500칼로리 그러니까 단호박을 먹은 그 지옥주 그 주 때는 하루에 500칼로리를 먹고 운동을 했었어요. 수업도 하고. 그래서 와우. 화이팅 막 이러면서 화이팅 이러면서 500칼로리를 며칠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럼? 지옥주 할 때는 7일 먹었죠. 7일.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네, 진짜 퇴근하면은 집에 막 그 좀비가 있는 것처럼 너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막 계속 그 첫 출근해도 저는 24시간 근무를 서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막 밤에 야간에 근무하고 있을 때 집에서 막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왜냐면 그 정도로 막 수분도 낮추고 칼로리도 500칼로리 이렇게 먹고 하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사실 네, 좀 그랬어요. 같이 굶으셨어요? 아니면 나 그거 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제가 퇴근해서 같이 먹을 때는 같이 이렇게 똑같이 먹고 대신에 저는 이제 출근해서 먹을 때 엄청 먹는데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식단 하니까 제가 살이 막 쭉쭉쭉쭉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저는 식탐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틀 동안 진짜 참으니까 출근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조금. 그래서 주방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잘 먹냐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야, 나 너랑 같이 식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살이 점점 쪄서 오고. 그래서 이제 소진이가 저 출근해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점심 뭐 먹었어? 이러면은 사실 그날 진짜 맛있는 거 나왔는데 뭐 그냥 두부하고 뭐 나왔어 말면서 거짓말 치고 아 그래? 지금 안 사실이에요. 막 떡볶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위하는 아. 마음에. 그쵸. 미안한 마음에 항상 같이 맛있는 걸 먹었었는데. 말하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음. 좀 별로 맛이 없는 메뉴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냥 얘기하고 그랬었죠. 맛있는 거는 그냥 어쨌든 많이 그랬구나. 드시고. 네, 많이 먹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굶게 되면 둘 다 예민해지고 쓸데없이. 근데 먹을 거 먹고 이제 옆에 와서 잘 의료라고 하나? 위로? 위로 위로. 해주시고. 예.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저도 같이 예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먹고. 어쨌든 한 사람은 도전하고 한 사람은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이제 건강한 삶을 이제 유지하면서 잘 촬영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저희가 사실 그 두 분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영상들도 저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챙겨봤는데 쇼츠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들어서 쇼츠를 봤는데 그 아기가 그 링에서 토스바 하는 게 그걸 봤거든요. 네. 누구 얘기예요? 저희 체육관 대표님 아들이.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스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이미 느낀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제 아기를 체육관에 항상 데리고 오시니까 눈으로 봤던 게 다 형 누나들 삼촌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다 봤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도 엄청 관찰력이 되게 좋은 아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아기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거 봤을 때 네. 그냥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스윙도 뒷자세 보면 그 스윙을 만들려고 이제 억지로 더 크게 하고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기가 저희 아기가 아니니까 영상을 많이 담을 수 없어서 많이 못 담았지만 토투링뿐만 아니라 월워크도 하고 버피부터 해서 진짜 역도도 엄청 다 해요. 웬만한 요즘에는 동작들. 엄청 핸드스탠드를 신기하실 연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엉덩이까지 올리는 거 영상 봤어요.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체육관에서 그 자란 애기들 보면은 그 이게 놀이터인 거잖아요, 애기들한테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어반 웨이브 그
예선전을 이제 여기서 했는데 그거를 보고 애기들이 이제 벽에 가가지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빠랑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쉬는 거 보면서 이것 봐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확실히 그래서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막 이렇게 그냥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관찰한 거를 재미있으니까 이제 따라하고 뭐 건강한 삶이죠. 두 분은 2세 계획이 있으세요? Oh damn, that was I know, right.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지. 사실 저희 최근 이제 주제입니다. 저희 대화 주제. 맞아요. 잘 물어봤네요. 이제는 좀 가질까? 왜 이렇게 연애도 오래 했고 약간 그 보디빌딩 할 때 좀 그랬던 거기도 한데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워야 되나 아니면 누구 아기를 가져서 좀 활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잠시만요. 하게 된 거죠. 지금 합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요즘 주제 하면은 올해부터 하지 않을까? 네, 올해 가을 와우. 하이록스가 끝나고 하이록스로 좀 더 신체를 건강히 해놓고 하지 않을까. 네. 두 분 다 이미 건강하시니까 두 분 나이가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31, 32. 몇 년생이에요? 저 그럼 95년, 94년생. 좋으시겠어요. 와우라고 하셨어요. 저랑 딱 10년 차이. 저희는 동안이시네. 저는 나이가 많아서 Yeah, 아직 저는 I'm still fresh. 여기는 30대 후반, 저는 40.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코치님이랑 연락을 하고 이제 핸드폰 연락처를 저장을 했는데 갑자기 프사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가 아니었어? 그랬는데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부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신랑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한국 사람인데 결혼하고 이제 배가 이제 저는 이제 만삭 때 이제 둘이 밥 먹으러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회원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희 둘이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와 미국은 되게 오픈돼 있나 보다. 만삭인데도 다른 남자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코치님한테 와서 이제 슬쩍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 여긴 남매고 저 사람이 남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오픈 마인드인 줄 알았다고.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구나. 네, 오픈 마인드 아니고요. 그 남편 한 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매고. 그래서 어디 그 official하게 만나러 갈 때 항상 this is my sister Maria 꼭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소개해요. yeah. 뭐 누나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이제 어디 가면 소개할 때 한국말로 저희 누나 아니면 my sister 왜냐면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이프를 또 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하도 같이 다녀서 그런지 여기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여기 like 20년 plus. Yeah, 20년 고등학교 plus. 때부터. Yep. 저도 처음에 외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오신 거라고 생각한 그 부부. 미국에 실례가 안 살다가. 되면 혹시 한국 국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미국 사람이고요. 저는 근데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군이시고 약간 팍스 이렇게 됐네. 자연스러웠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군 육군이셨고 한국에 이제 계셨을 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었고 그래서 저는 용산 미군 기지에서 태어났어요. 네, 거기에서 태어났고 칼로스 코치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완전 진짜 미국 시민권. 저는 한국에서 그 미군 부대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아빠가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는 비자로 있습니다.
엽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 오픈 같은 거 할 때 이제 세미 파이널 있었을 때 항상 미국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미국까지 가냐. 근데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랭킹이 미국으로 빠져서 한국에서는 그 세미 파이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네. 예. 그래서 계속 미국으로 개인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가 이제 팀전을 만들고. Yes. 엽스. 관찰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금방 흡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아까 그 단기적인 목표 대해서 좀 말했는데요.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 우선 가족은 있는 것 같고 또 더 큰 더 긴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like 10년 뒤에 fast forward 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10년 너무 길었나? 10년 기나?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막 명확하게 이렇게 할 거다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은 별일이 없으면 계속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출신이고 계속 환자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시간이 되게 즐겁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항상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운동하러 오면 같이 에너지를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에너지의 뭐 노폐물을 빼내고 막 되게 좋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해서 되게 즐거운데, 그래서 이게 이런 직업을 가지면 만약에 뭐 체육관을 차린다든지 이게 와주시는 회원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지내면 즐겁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 MBTI도 S 이렇게 해서 좀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도 해보고는 싶다. 근데 별일 없으면 직장 계속 다니겠지. 그래서 그런 목표. 소진님은 어떠세요? 두 분 비슷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계획을 막 세우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인생은 모르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은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상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고 계획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냥 이렇게 그 생활체육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방향만 잡고 계획은 아직. 그럼 다음 도전 과제는 뭔가요? 유튜브에서 도전 과제. 하이록스님이 알고 있으니까 11월 달 이후 뭔가 이런 것 좀 도전해 보고 싶다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악마의 속삭임. 뭐죠? 뭐죠? 너는 뭐 없어? 유튜브에서 철인 3종 뭐 이런 거 해볼까? 오, 수영 잘 하세요? 철인 3종 해요. 진짜요? 자전거는 잘 타는데 수영 그래서 물을 더 사실 재밌지 무서워해요. 않을까? 물을 무서워해요. 네. 저도요. 정말요? Yeah.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좀 한심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물에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냥 항상 놀았어요. 근데
그 공포증이 상어예요. 아, 그래서 like 수영장에 있어도 뒤에 막 상어가 올 것 같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애니이시군요. 아 상어를 만났었던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상어의 그 공포증에 있어서 그 바다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 심장에 뭐 상어가 올까봐. 서핑도 저 플로리다에서 학교 다녔을 때 하고 싶어서 그 보드 사러 갔는데 왜 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중고로 이제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핑하다가 그 상어를 봐서 이제 서핑을 못 하겠다라고 그 말 듣고 이제 돈 다시 내 주머니에 놓고 갔어요. Never go. 그 서핑 그 이후로 제주도에서 그때 올너너스 강릉에서 해보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철인삼종을 하고. 바다에서 그 물개는 만났었대요. 물개. Yeah.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무서웠대요. That's scary. 네. 그런데 상어가 더 for sure. 그 미국의 샌디에이고 쪽에 몇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로호야 코브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수영샵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 수영을 코브 안에 가이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년 갈 때마다 이제 찾고 새벽에 같이 그 바다 수영을 해요. 1.5km. 근데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상어 물릴까봐 무섭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너보다는 빠르니까 걱정 안 한다. 그런데 그런 거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상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can't control it. 무슨 공포증이에요, 물? 그냥 여기 숨인 것 같아요. 여기가 차면 답답한 게 너무 싫어서 여기가 답답한 게 싫어서 그래서 약간 눈빛이 철인삼종. 엽스.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어렸을 때 그 뭣도 모르고 바다 그 파도 치는데 거기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파도가 그까지 올 줄 몰랐던 거죠. 되게 편하게 누워 있었는데 파도가 온 줄 모르고 눈 감고 있었는데 팍 와가지고 그때 한번 쓸려 내려갈 뻔했어. 그때 약간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있으면 무섭죠. 네. 그거 말고 수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할 줄 아세요? 네. 에이, 한 진짜. 7개월 정도 동네 수영 교실에서 영법은 배우긴 했어요. 아, 저병까지 하다가 요새 저병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누가 저병을 하면 제가 저병하면 누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도전하면 되겠네요. 근데 수영 잘해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라이프가드도 하준이도 물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라이프가드를 땄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해요. 네. 혹시 상어? 근데 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어라기보다는 안 보이잖아요. 깊은 물은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는 조금 있는 거 약간 공감돼요. 뭐가 있? 약간 공감된대요. 약간. 근데 전 상어보다는 해파리 쪽. 진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쵸. 진짜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상어는 뭐 그런데 해파리는 죽을 수 있어요. 해파리. 쏘이면 아파요. Yeah. but it's not like 상어 생각하면 물리는 생각. It's like 해파리는 아무것도 just 아니다. like sting. 뭐 그래도 어쨌든 똑같아요. same. 어쨌든 다 물 공포증이 있는 걸로 하고 다음 컨텐츠도 우선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I think this yeah. 그 여기까지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샤웃아웃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or 안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저는
END. 네. 오케이. GPD님은요? 소도플라이 채널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그 칼로스 채널도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그 전에 볼 수도 있어요. But yes.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